일단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재시생편, 한 번쯤은 내가 그래도 편입시험을 준비를 해봤다. 어느 정도 이 시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를 가정을 하면서 출발을 할 테니까 조금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설명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2월, 3월 이렇게 이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 미적분과 급수 전체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자, 선형대 수학부터입니다. 이 선형대 수학을 4월, 5월, 6월 이렇게 3달에 걸쳐서 나가는 진도로 제가 커리큘럼을 잡아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선형대 수학은 절대로 2달 안에 끝낼 수가 없다. 자,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단원과 단원 사이의 어떤 그 연결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단원 내용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8단원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1단원 문제를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 자, 이런 특징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 군데로 흩어서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 순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한 과정 안에 몰아넣는 대신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내용은 방대해지니 2달 안에 절대로 끝낼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이 3달이라는 커리큘럼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대 수학이 뭔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선생님들과 살짝 다르게 3달이라는 과정으로 잡혀져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분과 무한급수. 자, 이거를 일부 선생님들은 미적분과 급수 뒤쪽에 요 내용을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일부 선생님들은 다변수 미적분학 앞쪽에 자, 이 이상적분과 무한급수라는 단원을 묶어서 나가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 편입수학 양이 지금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고 유형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많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분과 무한급수 안에서도 이 특이한 유형이 기출문제가 쌓이면서 특이한 유형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별도로 이제 투자를 해서 별도의 과정으로 조금 분리를 시켜둔 거고 다변수 미적분학이 또 끝나고 나면 이 선적분과 면적분, 이 단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다변수 미적분학 뒤쪽에 붙이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공학수학 앞쪽에 붙이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선적분, 면적분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 특이한 유형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저 내용들을 전부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시켜서 또 한 달 동안 나가게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유형, 시험에 나온 모든 유형을 빠짐없이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 자체가 2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하는 친구들한테는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는 거고 이 전반적인 흐름, 살짝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 흐름이 정확하게 공감이 갈 거예요. 그래서 2월에 미적분 나가, 그리고 3월에 미적분 2 나가면서 문제풀이 해, 4월에, 5월에, 6월에, 10월에 이런 흐름으로 나가. 근데 어느 순간 본인들이 저렇게만 나가고 있었다면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든 이렇게만 나가고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5월이 되는 시점, 선형대 수학 나가는 시점에 미적분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7월이 되는 시점에 다변수 쫓아가느라 이제 급급하게 되면 미적분 2가 박살나기 시작하고 선대 1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습을 꾸준히 누적 복습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내용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던 건데 그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저거 자꾸 까먹는데 하나하나 우겨 넣다 보니 자꾸 어떤 과목 하나, 어떤 과목 2개는 조금씩 누락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영어라는 과목을 포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편입수험생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가장 이제 0.1순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면서 생각하는 후회하는 1순위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영어를 안 하는 거. 막상 결과를 까놓고 보니 수학을 올인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도 크게 메리트가 없었고 두 번째로 영어를 통해서 합격하는 학교들의 어떤 영어 점수대가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합격한 학교를 써놓은 거고, 이 학생들이 요 아주대학교 2022년도 영어 시험을 학원에서 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치렀을 때 나온 이 영어 점수만 띄워놓은 건데,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성균관대 간 친구가 뭐 41점이 나온 거고, 한양대 간 친구가 42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함으로써 가장 후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영어 점수가 저렇게 고득점이 아닌데 그걸 놔버린 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항공대도 마찬가지인 건데, 뭐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 영어 점수 보면은 고득점이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낮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영어 시험이 중요한 학교들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로는 영어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영어를 포기하는 사태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할 건데,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잡으라고 얘기를 할 거냐?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꼭 토익을 먼저 따셔야 됩니다. 토익을. 편입 영어랑 병행을 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막 편입 영어 몇 시간 하고 토익 몇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익을 먼저 하기 시작하되, 토익을 하는 동안에는 토익만 하라는 거죠. 한 달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뭐 300점이 나오든가 500점이 나오든가 700점이 나오든가 몇 점이 나오든지 간에 토익 공부는 정확하게 한 달 동안 몰아쳐서 그 점수로 그냥 끝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토익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영어랑 수학의 어떤 밸런스는 이 7대3 정도로, 그러니까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익 공부만 한 7시간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3시간 정도는 이 수학 공부를 하셔라. 자, 이렇게 먼저 토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당연히 뭐를 하셔야 되냐면 편입 영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편입 영어를 시작했을 때는 영어랑 수학을 5대5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셔라.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지켜주는 게 어떤 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영어를 반드시 잡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장점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양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양이 많은 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했을 때 그게 반대로 미친 듯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양을 초시생과는 다르게 한 번쯤은 다 해봤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점이 되려면 당연히 뭘 하셔야 되냐면 저 내용을 안 까먹어야 장점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안 까먹게 되는 거냐면, 다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챙기면 된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정규 진도를 쭉 쫓아가야 됩니다. 이걸 쫓아가면서 기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별도로 이제 개설이 되는 상위권 과정을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건데, 뒤쪽에 이제 선형 대수학도 나오고 다변수 미적분학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올해 새로운 책이 쭉 나올 건데, 미적분과 급수를 먼저 예시로 들어보면 이 파트 1 부분에 총 실려있는 문제가 356문제가 실려져 있고, 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664문제, 그러니까 미적분과 급수라는 과목 한 달을 묶어가지고 총 이제 1000문제 가까운 문제가 실려져 있다. 근데 이 1000문제 안에는 제가 200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빈출된 유형을 쭉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빈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유형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한 교재 안에 몰아 넣어놨으니까 정규 진도에 해당하는 교재, 이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한 것만 완벽하게 숙달을 하게 되면 사실상 200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한 유형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 정규 진도를 반드시 쫓아가셔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해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유형 정리도 분명히 안 되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도를 조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빵꾸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서 초시생과 똑같이 어쨌든 정규 진도를 쫓아가긴 쫓아가라. 자, 이런 걸 쫓아간과 동시에 초시생에 비해서 수학 시간도 분명히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용 자체가 한번 했던 거니까 초시생보다는 복습의 시간이라던가 문제풀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기출문제를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초시생한테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시험지에는 뭐 공학수학부터 선형대 수학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까 시작과 동시에 내가 뒷부분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병행하시는 거냐면 이 기출문제를 병행을 하시는 건데, 자, 전반기는 한 몇 월 정도가 될 거냐면 3월에서 8월 정도,
후반기는 9월에서 11월 정도. 자, 이 기준을 나눈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초시생 기준으로 봤을 때 기출문제를 몇 월 정도에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9월 정도에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같이 기출문제를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을 후반기로 나눠둔 거고 그 이전을 전반기로 나눠둔 건데 전반기에 내가 공학수학이라든가 선형대수학 이러한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요때 5개년을 미리 이제 출발을 하시고 정규 진도 쫓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숙제라든가 복습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수학 공부 시간에는 기출문제 정리를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5개년치의 기출이 전반기에 정리가 되고 나면 후반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2023년도부터 올해 이제 기출문제들 그게 요 시점엔 다 나와 있을 테니까 2025년도까지 이렇게 3개년을 마지막 시간에 조금 이제 정리하면 분명히 초시생에 비해서 미친 듯이 큰 장점이 될 거다라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3월부터 기출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놔야만이 상위권 과정을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진도 똑같이 쫓아가고 기출문제 8개년 풀 건데 이건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5개년 3개년 나눠서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기출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이 상위권 과정까지를 다 챙겨와라. 자, 이게 다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수학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상위권 어떤 내용을 5월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거 봤을 때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냐. 그리고 실제로 풀더라도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문제 푸는데 막 2, 30분씩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5월부터 다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으려면 나머지가 자꾸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정규 진도를 쫓아가면서 편입수학 유형 정리를 하시고 뒷부분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5월에 안정적으로 요 상위권 과정까지 합류를 해라. 자,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복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냐면 제가 매 과정이 끝날 때마다 그 학원 홈페이지 제 게시판에다가 온라인 수강생 숙제 범위라고 써둘 테니까 현장에서 나가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숙제 공지를 따로 이렇게 올려둘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제 인터넷 강의 자체도 배속으로 들을 거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그닥 없을 거라서 되게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될 텐데 진도만 막 줄창 빼는 것이 아니라 데이 3 끝나고 나서 숙제 꼭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진도로 나가라.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적 복습이 알아서 실현이 될 테니까 저렇게 숙제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다시 한 번 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게 아니라면 아마 이제 모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건데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먼저 풀기 시작하게 되면 그 기출문제는 어쨌든 이제 공학수학도 나오고 다변수 미적분학도 나오고 서형대 수학도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엄청나게 원활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을 거라서 자, 그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냐 기출문제라든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진 대부분의 문제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해설 영상이 전부 다 올라가 있는데 자, 이 영상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고 제가 따로 이제 저랑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게 오픈 채팅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영상을 보면서도 잘 처리가 안 된다 혹은 영상이 없다 자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인터넷 강의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어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자랑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을 갖고 끝내려고 하는 건데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설명을 잘하시는 선생님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지만 제가 제시하는 콘텐츠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어떤 학업 시스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은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월등히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OT 시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실력이 상승함을 직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뿌듯해서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실력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던지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